안녕하세요. 열린요양보사교육원 장혜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기본 요양보호 강론 첫 번째 단원 신체활동 지원, 개인 위생 및 환경관리 살펴보겠습니다. 강론 파트는 시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구강 청결관리 먼저 보겠습니다. 입안 닦아내기 대상자는요, 어떤 분들은 닦아낼까요? 보통은 양치질을 하실 텐데 이런 분들은 입안을 닦아내야 되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이에요? 연하장애, 삼키는 것이 힘든 분들을 연하장애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또 의식장애, 사례가 잘 들거나 치아가 없는 대상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입안을 닦아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입안 닦아내는 방법은요. 일단 입안에 염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상이 있으면 간호사에게 보고해 주셔야 되고, 입안을 닦아낼 때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깊숙이 닦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대상자가 앉은 자세가 좋습니다. 혹은 옆으로 누운 자세가 좋습니다만 부득이 똑바로 누운 자세일 때는 상반신을 높여주는 것이 대상자 사례가 안 걸리게 하는 자세입니다. 자, 입안 닦아낼 때는 또 거즈를 감은 서랍자나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컵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빨대 달린 컵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입안 닦는 순서는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어디부터 닦을까요? 우리 노래 한번 해볼까요? 윗니 아래 이 닦자, 이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지금 구강 청결할 때는 이 닦을 때도 윗니가 먼저지만 의치를 세정할 때도 윗니가 먼저고, 의치를 끼울 때도 뺄 때도 윗니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윗니와 잇몸, 아래쪽 잇몸과 아랫니, 그래서 위아래 이렇게 가면 됩니다. 먼저 위아래, 치아가 위아래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입 안쪽에서 입천장이 위죠. 입천장 그리고 아래가 혀잖아요.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그 다음에 옆쪽 볼 안쪽을 해주시면 됩니다. 볼 안쪽이 맨 마지막입니다. 윗니, 아랫니, 입천장, 혀, 볼 안쪽, 이 순서 기억합니다. 자, 입안 헹구기는요, 참 이 내용은 이제 입안 헹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식전에 입안을 헹구는 것은 구강 건조를 예방하기도 하고 사례도 예방하고 식욕도 증진시킵니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또 하나, 식후에 입안을 또 헹궈줘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강 내에 음식물 많죠. 식사하고 나면 구강 청결을 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칫솔질하기입니다. 가능한 앉혀서 머리 부분을 약간 앞으로 숙인 자세를 해주시면 물이 뒤로 넘어가지 않아서 좋고요. 또 앉은 자세가 불가능할 경우는 마비된 쪽을 위로 해서 옆으로 누운 자세를 합니다. 건강한 쪽이 아래라는 것입니다. 왜요? 마비된 쪽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을 아래로 해주시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비된 쪽이 어디로요? 위로 간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칫솔질 할 때 각도가 또 중요하죠. 45도 각도로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3분간 닦으시면 됩니다. 자, 칫솔질 할 때는 치아만 닦나요? 아니요. 혀도 닦습니다.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치약을 이렇게 두툼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치아 사이에 닿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이 있게 치약을 눌러 짜야 됩니다. 네, 이렇게 짜주시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자, 칫솔질 계속 보겠습니다. 칫솔모는 부드러워야 되겠어요. 왜요? 어르신들 잇몸에서 치아가 많이 약하시기 때문에 칫솔모는 부드럽고 적당하게 탄력 있고 자루는 두꺼운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놓치시고요. 너무 얇으신 경우는 쥐기가 힘드십니다. 그래서 약간 자루가 두꺼운 것이 좋습니다. 칫실에 관한 내용이 이제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칫실은 칫솔질 후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혈액 응고장애가 있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응고장애라고 하면 잘 멈추지 않는다. 혈액이 잘 멈추지 않기 때문에 칫실 사용하면은 출혈이 돼서 안 멈춘다? 그러면 출혈 때문에 어르신이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하나 기억해 주세요. 혈액 응고장애가 있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칫솔질은 언제 하나요? 잠자기 전에 하셔야죠. 그리고 매 식사 후 30분 이내에 3분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의치에 관한 내용인데요. 의치를 구강청결하려면 이제 의치도 어르신이 사용하는 치아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의치는 클라스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요. 이 클라스프를 손톱으로 끌어올려서 빼내주시면 돼요. 부분 의치는. 그러면 이제 의치는 전체 의치가 있고 부분 의치가 있는데, 이 부분 의치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손톱으로 끌어올려서 빼내주시지만, 전체 의치 같은 경우는 위쪽 의치를 먼저 뺍니다. 위쪽 의치를 먼저 빼서 세면대 안에 종이수건이나 물수건을 깔고 의치를 놓습니다. 떨어지거나 하면 깨지거든요. 이제 의치를 뺐으니까 의치 세척을 해야죠. 자, 그러면 의치 세척하는 용액은요, 의치 세정제라고 하는 것을 꼭 사용해 주셔야 하고, 여기 세정제를 묻혀서 의치를 흐르는 미온수에 닦습니다. 그리고 의치를 닦은 다음에 미온수에 헹굽니다. 흐르는 물이어야지 바다진 물 이렇게 해주시면 땡 하셔야 되고요. 의치 세정제를 좀 이제 고가다 보니까 좀 비싸기도 하고, 가끔 이제 사용 많이 하다 보면은 시기를 놓치면은 이게 이제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의치 세정제가 없어요. 그러면 치약을 쓰나요? 아닙니다. 주방세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주방세제로 어떻게 의치를 닦아요? 우리 설거지 할 때 뭘로 하죠? 주방세제 하죠. 잘 말리시기만 하면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치약은 왜 못 씁니까? 이건 치아가 아니에요. 이가 아니기 때문에 재질 자체가 틀려서 이거 치질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상한 거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치아의 재질이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약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인공치아와 의치 바닥 사이 안쪽의 좁은 부분까지 주의해서 잘 닦아주셔야 합니다. 자, 의치 보관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관하면 될까요? 네, 자기 전에 의치를 뺍니다. 잇몸이 계속해서 압박을 받게 되면 잇몸이 상할 수가 있네요. 손상받을 수 있어서 자기 전에 의치를 빼놓는다 그러면은 하루에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이렇게 빼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체 의치인 경우 건조를 막기 위해서 위쪽과 아래쪽 의치를 맞추어서 이렇게 같이 딱 맞물려서 맞춰서 뚜껑 있는 용기에 물을 넣어 보관합니다. 반드시 물을 넣어서 이렇게 보관을 해주셔야 변형이 안 됩니다. 또 뜨거운 물로 세척하지 않는 이유 역시도 변형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의치의 변형을 막기 위해 또 의치 세정제나 물이 담긴 보관 용기에 보관을 합니다. 의치 세정제를 여기에다가 하나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면 보글보글 하고서 의치 세정제가 살균 작용을 하게 됩니다. 세균 번식을 막아주죠. 그래서 의치 세정제가 담긴 혹은 물이 담긴 보관 용기에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치를 이제 빼고 씻었으니까 보관을 하다가 또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럼 끼워야 됩니다. 끼울 때 역시 윗니 먼저, 윗니는 엄지와 검지로 잡아 입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위에는 이제 입천장하고 딱 닿기 때문에 음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뺄 때도 살살살 이렇게 위아래로 살짝 공기를 넣어주면서 음압을 제거해가면서 빼죠. 자, 아랫니도 역시도 끼울 때는요, 검지가 입 안으로 향하게 하여서 아래쪽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의치를 끼울 때나 뺄 때는 위쪽 의치부터 끼우고 뺀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두발 청결 돕기인데요. 두발 청결은 두발, 머리죠. 기본 원칙이 이제 식전에는 안 된다. 왜요? 배고파서요. 자, 식후는 피합니다. 왜요? 배불러서요. 추울 때는 또 낮에 해요. 왜요? 추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피해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머리 감기기 전에 대소변을 봅니다. 왜요? 물소리 나면 마구마구 또 막 마렵습니다. 줄줄줄줄 흘러내릴 수가 있어서 미리 머리 감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합니다. 통목 역시 머리 감기기 방법 보겠습니다.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와 두피는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하고 헹궈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침대에서 머리 감기기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베개를 치우고 침대의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합니다. 머리에 장신구를 제거하고 솜으로 귀를 막습니다. 자, 그리고 눈은 수건으로 덮어서 보호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림 보이시죠? 자, 방수포도 깔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침상에 시트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자, 방수포는 어디까지 깝니까? 이게 또 시험 문제죠. 어깨 밑까지 깔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양쪽 귀에서 기마귀 솜을 꺼내고 나면 양쪽 귀 입구에 물기는 닦아줄 수 있습니다. 항상 입구에 있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귀 안까지 깊이 파진 않는다. 깊이 닦아주진 않는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물 없이 두발 청결 돕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물 없이 두발 청결을 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라고도 하고 물 없이 사용하는 샴푸라고도 하는데요. 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셨다든지 또는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사용을 하는데요. 이건 즉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어도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사용을 해봤는데요. 머리에 제품을 덜어서 머리에다가 내용물을 충분히 적셔서 거품이 나도록 합니다. 머리에다 발라서 거품을 내게 합니다. 보글보글보글.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우리 어르신 지금 보글보글 거품이 막 이렇게 일어났죠. 머리에다가 거품을 나도록 마사지를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런 이제 먼지, 때 이런 것들이 흡착이 돼서 여기 거품에 묻어 나오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서 말려줍니다. 한 번 더 하셔도 돼요. 조금 더 깨끗이 하고 싶어. 그러면은 한 번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2번 하면 아주 깨끗하죠. 그래서 여기는 물 없이 사용하는 두발 전용 세정제이기 때문에 항상 린스를 한다, 젖은 수건으로 닦는다, 물로 헹군다 이런 내용이 나면 땡 해주시면 됩니다. 네,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쓰는 것이 두발 전용 세정제구나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머리 손질하기 볼까요? 머리카락이 엉켰을 때는 물에 적신 후에 손질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한 손은 모발을 잡고 다른 한 손은 요 방향이 나오죠. 두피에서부터 모발 끝쪽으로 빗어 주셔야 돼요. 모발 쪽에서 두피로 가면은 가끔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잘못 생각하면은 어르신들 이제 머리를 산발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두피에서 모발 끝으로 빗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손발 청결 돕기 보겠습니다. 노인의 피부는 건조하죠. 각질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를 수 있는 것이 기름 잘잘 흐르는 오일이나 로션을 발라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10에서 15분 동안 담그면 아주 좋은 점이 많아요. 혈액순환도 촉진하고 그리고 잘 불려서 이물질이 쉽게 제거가 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따뜻한 물을 손, 발 담궜다가 손을 닦아주시면 너무 좋고, 특히나 손톱, 발톱이 두꺼워지잖아요. 손톱, 발톱 깎을 때 너무 두꺼운데 어떡하나요? 그러면 이렇게 물에 담궜다가 깎아주시면 부들부들해져서 잘 깎아집니다. 손톱 깎기를 이용해서 손톱의 모양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잘라주시면 되겠고요. 손톱이나 발톱이 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경우, 내성 발톱, 내성 손톱 이러면 발톱 주위 염증이 생깁니다. 이때는 우리가 연고를 발라준다 이게 아니라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회음부 청결 돕기 보겠습니다. 여성은 방광염, 요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회음부 청결을 유지해 주셔야겠죠. 여성의 회음부는 물수건으로 위에서 아래 혹은 앞에서 뒤로, 그리고 순서가 요도, 질, 항문 이런 순서로 닦아줍니다. 이 내용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항문 쪽에 있는 이 대장균들이 거꾸로 닦아주시면 이 대장균아 요도로 들어가렴 이렇게 밀어주는 격입니다. 그래서 대장균들을 지금 밖으로 내보내야지, 이 대장이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얘네들이 요도로 가면요 물 만난 고기입니다. 그래서 막 감염을 일으켜요. 그래서 얘네들은 물러나라. 그래서 앞에서 뒤로 이렇게 마지막에 닦아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바지를 벗고 누운 채로 회음부 청결을 하는 경우에는 엉덩이 밑에, 둔부 밑에 방수포와 목욕수건을 겹쳐서 깔고 변기를 밀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양쪽의 겹치는 부분과 음낭의 뒷면도 잘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수돕기 보겠습니다. 눈은 너무 중요하니까요. 사실 이게 얼굴은 눈이 이제 보통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는데 약간 이제 감염소인이 있다든지 뭐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눈곱이 없는 쪽부터 닦아주셔야 깨끗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눈을 먼저 닦습니다. 눈을 닦을 때는 이 깨끗한 쪽 먼저, 그 다음에 눈곱이 있는 쪽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닦아주시면 되고, 한번 사용한 수건의 면은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경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이상 닦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귀 같은 경우는 면봉이나 귀 이개로 면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항상 입구는 가능하다. 안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귓바퀴나 뒷면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주시고요. 귀지 제거는 의료행위이므로 의료원과 상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안할 때 코 안을 깨끗이 닦아주고,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다면 깎아줄 수 있습니다. 코털, 네.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자, 대상자의 세수 순서를 한번 볼까요? 눈,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목입니다. 이거는 꼭 외우셔야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대상자 세수 순서 한번 볼게요. 눈, 코, 볼, 입.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요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눈, 코, 볼, 입. 이렇게 한번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마가 옵니다. 이마, 그 다음에 귀, 목.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얼굴인데요. 이마, 귀, 목.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 그러면 얼굴 안에서 한번 내려오고 밖에서 한번 내려온다. 요 그림을 기억하시면 세수 순서를 나는 포기했다 안 됩니다.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이렇게 안에서 한번 내려오고 밖에서 한번 내려온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면도 돕기 보겠습니다. 면도기를 전기 면도기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독된 일회용 면도기 같은 경우는 이 칼날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어서 전기 면도기가 더 안전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면도 전에 따뜻한 물로, 전기 면도기가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요.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서 건조함을 완화시키고 폼클렌징으로 거품을 낸 다음에 면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면도날의 각도가 있는데 얼굴 피부와 45도 각도 기억해 주시고요. 짧게 나누어 일정한 속도로 면도해 주시면 됩니다. 자, 피부가 주름져 있는 경우 많으시죠? 그러면 아래 방향으로 당깁니다. 살짝. 그래서 귀에서 턱 밑 쪽으로, 코 밑에서 입 주위, 귀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코에서도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귀 밑에서 턱, 그 다음에 코 밑에서 입,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면도하고 나면은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낸 후에 로션이나 크림은 두드려서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지르시면 안 되겠죠? 자, 목욕 돕기 보겠습니다. 목욕은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죠. 네, 이제 어떤 면이 좋은가 보면 청결도 유지할 수 있고 긴장도 풀어지고요. 수면에 도움돼요. 신진대사 촉진돼요. 혈액순환에 도움돼요. 근육 및 관절 이완 등에 도움이 되고 피부 문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와상이신 분들은 누워만 계시다가 조금 일어나셔서 이렇게 목욕을 해드리고 나면은 순환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얼굴색도 좋아지시고, 그리고 조금 활동하시는데 굉장히 편하게 활동을 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욕 돕기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 원칙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문과 욕실 문은 닫습니다. 네, 욕실 문은 잠그면 안 되고요. 문을 닫아야 돼요. 왜요? 첫 번째 프라이버시, 두 번째 춥습니다. 자, 그리고 욕조에 손잡이를 붙이거나 미끄럼 방지 매트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언제 어디서나 나와도 이거는 정답입니다. 좋은 내용이에요. 올바른 내용이죠. 자, 세 번째, 목욕 중에는 대상자의 상태를 자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목욕의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이내로 끝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목욕 중에는 체온이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주 따뜻한 물을 뿌려줍니다. 요거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목욕 중에 자주 따뜻한 물을 뿌려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 자, 어르신들이 목욕을 좋아하시지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혈압이 올라갔어요. 기분이 불쾌하거나 몸이 피로해요. 식사 직전 직후에는 목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통목욕 돕기 보겠습니다. 욕조에 더물을 받은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물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들어가기 전에 온도를 좀 느껴보도록 합니다. 자,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욕조에 일단 물은 받았지만 들어가기 전에 지금 대상자가 지금 목욕 의자에 앉아서 일단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작업이냐면 이분의 지금 몸이 지금 청결하지가 않죠.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둥둥둥둥 뭔가 떠다닐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전에 조치해야 될 것이 발, 다리, 또 팔, 몸통, 회음부 이렇게 먼저 일단 몸을 닦습니다. 심장에서 먼 곳부터 그걸 하나 기억해 주세요. 심장에서 먼 곳이 발이죠. 먼 곳부터 회음부는 항상 마지막이거든요. 여길 먼저 이렇게 일단 몸을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간다. 요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욕조 턱 높이나 목욕 의자의 높이가 같아야 안전합니다. 자, 그리고 욕조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출제가 좀 종종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는 건강한 쪽부터 들어가고 건강한 쪽부터 나옵니다. 요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욕조 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면 어때요? 좋습니다. 6번째는 목욕 수건에 비누를 묻혀서 자, 말초에서부터 중심으로 닦습니다. 이것은 왜 그래요? 순환이 말초 순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발 쪽에서 허벅지, 손끝에서 어깨, 손에서 팔 쪽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는 것이 순환을 위해서 좋고요. 자, 목욕하고 나면 물기는 빨리 닦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따뜻한 우유나 차 등으로 수분을 보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침상에서 목욕하는 것을 한번 도와볼게요. 자, 일어나서 이렇게 어르신이 걸어가시고 좀 불편하셔도 욕실까지 갈 수 있는 경우는 통목욕을 하고 또 이 샤워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침상에서 목욕하시는 분들은 침대에 누워서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 지금 같은 경우는 그다지 어르신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침대에서 신속하게 좀 진행을 합니다. 요양보호사 쪽에 침대 난간은 내려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침상에 누워 계시는 어르신인데 우리가 목욕을 할 때는 일단 난간이 올려져 있으면 저희가 목욕을 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난간 내리고 어르신 이제 침대 위에 방수포도 깔아드리고 얼굴 우리 닦는 순서 기억하시죠? 눈,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목 이 순서 기억해 주시고 양쪽의 상지라고 하면 위쪽이죠. 자, 손 끝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말초에서 중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가 얼굴이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얼굴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얼굴 한 다음에는 양쪽 상지하고 그 다음에 유방 이렇게 한다는 순서죠. 지금 얼굴 먼저 가고 상체 가고 팔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유방입니다.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모양이 생긴 모양대로 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여기 보시면 자, 시계 방향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양쪽 하지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자, 발에서 허벅지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등과 둔부는 옆으로 눕게 해서 목 뒤에서 둔부까지 닦아주시면 됩니다. 목 뒤에서 둔부로 쫙 피부색을 관찰하고 목욕 후 금기가 아니면 등 마사지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침상 목욕의 순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얼굴, 그 다음에 양쪽 상지, 팔이죠. 그 다음에 몸체 앞면에 가슴, 그리고 복부, 그리고 다리로 가는 거죠. 이렇게 방향은 네, 발에서 허벅지, 그리고 뒤로 넘깁니다. 뒤로 갔다가 몸체 등과 둔부는 위에서 아래로 쫙 닦아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와서 회음부를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이 손발톱입니다.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이 모양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째는 침상, 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입니다. 자, 어르신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 복도, 화장실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온도가 이렇게 달라지면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쾌적한 습도 유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습도는요, 40에서 60%입니다. 보통을 이제 50이라고 가정했을 때 전후로 40에서 60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50 전후로 40에서 60. 스크린이나 커튼을 이용해서 밝기를 조절해 주시고 조명은 밝게 합니다. 자, 현관이나 화장실의 문턱은요, 없앤다 요 내용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걸려 넘어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문턱이 있다면 경사로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침구 정리하는 거 보겠습니다. 창을 열어서 환기하고 더러워진 시트를 벗기고 매트리스 위에 먼지를 제거합니다. 시트를 중앙선이 침대 중앙에 오도록 시트를 펴시고 그리고서 이렇게 접어서 이 각을 만든 다음에 매트리스 안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이불은 펴서 정리하고 베개 커버를 바꾸고 머리 쪽 중앙에 놓죠. 자, 베개 커버의 입구가 보이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입구 반대편 쪽으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옷 갈아입는 내용 한번 볼까요? 편마비나 장애가 있을 경우는 옷을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고 입힐 때는 불편한 쪽부터 입힙니다. 자, 옷을 입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불편한 쪽, 마비라고 생각하면 입마, 벗을 때는 건강한 쪽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상의 하의가 분리되어 입고 벗기 쉬우며 가볍고 신축성이 좋은 옷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옷 갈아입을 때 대원칙 있죠.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벗을 때는 건강한 쪽, 입마, 벗건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표가 있는데 단추가 있는 옷과 없는 옷 또는 수액이 있는 옷, 이걸 어떻게 외울까요? 이 입마 벗건의 대원칙에서 벗어나진 않고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자면 단추가 있는 상의는 가운데 머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단추가 없는 상의만 가운데 머리가 들어갑니다. 단추가 있을 때는 불편한 쪽 끼우고 건강한 쪽 끼우면 됩니다.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빼고 불편한 쪽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을 때 입히기, 입을 때 불편, 입마, 그 다음에 벗을 때는요 건강. 요 원칙을 기억해 주시면 요건 너무 쉽습니다. 자, 대신에 단추가 없는 옷이나 수액이 있는 옷 같은 경우는 단추가 없는 옷은 단추가 없기 때문에 티셔츠 같은 거예요. 네이 같은 거. 불편한 쪽 들어가면 가운데 반드시 머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가운데 머리가 들어가면 돼요. 어느 쪽이 가건 상관없습니다. 불편한 쪽이 먼저 입었든 건강한 쪽이 먼저 입었든 가운데에 머리가 들어가는 게 단추 없는 상의가 됩니다. 자, 그럼 수액 있는 상의는 어떻게 할까요? 수액 있는 상의도 입힐 때는 어느 쪽이 먼저예요? 불편한 쪽이요. 벗을 때는요? 건강한 쪽이요. 자, 그러면 수액도 역시 머리와 마찬가지로 중간에 끼우면 됩니다. 무조건 수액, 머리는 중간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외울 수 있습니다. 네, 시험 보실 때 꼭 생각나셔야 될 텐데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단추 있는 상입니다. 자, 이분은 어느 쪽이 마비일까요? 지금 왼쪽 편마비세요. 마비된 쪽 먼저 입었죠. 그리고 옆으로 뒤로 돌려서 이렇게 팔 끼우시면 됩니다. 마비된 쪽부터 그리고 건강한 쪽 발에서 끝난다. 그래서 마비된 쪽이 먼저 나왔죠. 자, 그리고 건강한 쪽 마지막 나왔습니다. 자, 단추 없는 상의는요. 마비가 이제 왼쪽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여기 그림에 보는 왼쪽 사진하고 동일하게 이 왼쪽이 마비다 가정하면 이 마비된 쪽이 먼저 입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고 마지막 건강한 쪽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머리.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 포기하지 마시고요. 중간에 머리가 들어간다. 우리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잖아요. 머리가.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머리가 있어요. 중심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액 있는 상의는요. 이분은 왼쪽 편마비입니다. 이분도. 자, 어느 쪽 먼저 입었어요? 왼쪽 먼저 입었죠. 마비 있는 쪽. 자, 여기가 마비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마비가 있는 쪽은 수액을 못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쪽에 수액을 맞게 됩니다. 자, 마비된 쪽 먼저 입었죠. 지금 입혀져 있는 거예요. 마비된 쪽 입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수액이 어디로 갔어요? 중간에. 지금 여기 수액이 나왔죠. 수액이 나와야 건강한 팔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나 수액은 중간에 낀다. 네, 가운데 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요양보호 강론,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 살펴봤습니다. 네, 조금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열린요양보호사교육원 장혜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